정부가 영남 지역의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조선업을 대체할 산업이라는데 지역의 미래 전략 산업이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친환경 자동차 사업도 정부의 태도 변화로 걱정이 큽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놓고도 내년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여교사를 성폭행한 피고인 3명에게 최고 1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철환 해남군수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영남 지역에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조선업을 대체할 산업으로 에너지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에너지 신산업은 광주와 전남의 미래 전략 산업입니다.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영암 대불산단을 찾은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조선업체들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구 노력이라든가 업체 또 컨설팅 결과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 할 때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에너지 융합 산업을 구체적인 예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업 밀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울산과 부산 지역에 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지역 전략 산업인 에너지 신산업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긴장 속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주 전남을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해 놓고도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남에 먼저 재정이 지원되면 자칫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전략 산업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산업을 그 지역에다가 다시 지원해 준다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산자부는 영남 지역의 경우 주변에 밀집한 원전과 연계해서 에너지 발전 설비와 부품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광주 전남의 에너지 신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한정된 재원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계획이 확정될 경우에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이렇듯 에너지 신산업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사업도 정부의 태도 변화 때문에 광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놓고도 정부가 내년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만 하더라도 장밋빛 전망이 넘쳤습니다. 광주 빅그린 산단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 기지를 조성하겠다는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앞으로 5년 동안 3,030억 원, 그중 국비는 전체의 3분의 2인 2,015억 원에 달합니다. 광주가 이제 새로운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희망의 시대를 열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아직까지도 한 푼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때와는 달리 국비 비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을 놓고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재부에서는 국비를 980억 원 구매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예규에 따르면 장비와 R&D 사업에 줄 수 있는 국비가 50%를 넘을 수 없도록 기준이 바뀌었고 여기에 적용하면 국비가 절반 넘게 줄게 됩니다. 광주시와 정부의 이 같은 국비 보조율 이견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한 달 뒤인 지난 8월부터 불거졌지만 아직까지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역 정치권을 상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던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만약 실패할 경우 친환경 자동차 사업의 축소나 파행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난 5월 여교사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피고인 3명에게 1심에서 최고 1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범행 공모가 사전에 있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3명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 일부는 피고인 38살 김모 씨에게 징역 18년, 34살 이모 씨는 13년, 49살 박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교육 이수도 선고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이 씨의 휴대폰은 몰수했습니다. 형량이 가장 높았던 김 씨는 2007년 대전 성폭행 사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쟁점이 됐던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부분을 재판부는 CCTV와 전화통화 내역, 진술 등을 종합해 범행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학부형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주거시설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선생님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외상과 스트레스 등 상당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소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해를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조사 탓으로 돌린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소록도에 거주하는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8살 오모 씨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의 범죄 행위가 잔인하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8월 고흥 소록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기업 가전 협력업체로 출발해서 지역 기업으로서는 드물게 완성품 가전 시장에 명함을 내민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이 업체는 독자 브랜드를 통해 광주 금형산업의 대표 주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육중한 금형 프레스가 위아래로 쉼없이 움직입니다. 4대가 함께 작동하면서 시간당 360개의 냉장고 뒷판 틀을 찍어냅니다. 세탁기 밑판은 1분당 3개꼴로 양산됩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등 생산 품목은 총 800가지. 대부분 가전 대기업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는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해 태국에 거점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뿌리 산업인 프레스 금형 분야에서 기술 고도화를 이루며 체질을 강화시킨 결과입니다. 사람에 투자하면 반드시 과실이 돌아온다는 믿음에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감원 한파 속에서도 신규 채용을 확대해 직원을 1.5배로 늘렸습니다. 아무리 설비가 자동화돼 있고 모든 것이 최첨단을 걷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힘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기업의 원동력은 그 인재를 얼마나 소중하게끔 또 이렇게 관리하고. 이제 이 기업은 단순 부품 회사에서 완성품 업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대기업 협력업체로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습기와 공기청정기 등을 자체 제작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홈쇼핑까지 진출하며 마케팅과 AS 등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소비자와 함께 하는 그런 B2C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도야말로 진정한 기업 경쟁력을 갖추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소음을 줄이고 배기 성능을 개선한 주방용 스마트 환기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메이드 인 광주 상품으로 연내 출시될 예정이어서 업체는 독자 브랜드를 통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4명 가운데 1명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독거노인의 비중이 높아지자 광주시는 지난해 혼자 사는 노인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19,000여 명의 노인이 경제력이 없거나 가족과의 왕래가 없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2,300여 명이 정확한 행방을 모른다는 겁니다. 전수조사를 했을 때 부재중이었거나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제공하는 안전 확인이나 생활교육 등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고독사하거나 범죄의 표적이 되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꼼꼼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철환 해남 군수가 1심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단체장이 공무원 인사에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박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청의 실과장과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신이 전한 순위에 맞춰 근무성적 평정을 하라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제20대 총선과 관련해서 선거사범 253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1명을 기소했습니다. 당선자 가운데 입건자는 모두 20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이 기소됐으며 나머지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제19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자는 28.6% 감소했지만 당선자 입건 수는 11.1% 늘었습니다. 범죄의 유형별로는 금품 선고가 약 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흑색 선전과 폭력 선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대 차기 총장 후보들이 정책 토론회를 통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남대 용지홀에 열린 토론회에서 차기 총장 후보에 등록한 후보 5명은 대학 발전을 위한 비전과 자질을 내세우며 구성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차기 총장 선거는 오는 20일 교수와 교직원 등 191명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 평가와 오는 25일 최종 현장 투표를 거쳐서 교육부에 추천할 2인의 후보가 확정됩니다. 여수 묘도의 동부가 LNG 허브 터미널을 조성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서울 신라 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묘도의 LNG 허브 터미널이 구축되면 여수 오일 허브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전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NG 허브 터미널 사업은 대규모 가스인수 저장 시설에 물류와 금융 가스 거래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가 들어설 예정인 유촌동 주민들의 반발 속에 주민설명회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광주시는 순환선인 2호선의 특성상 도시 외곽에 차량기지를 둘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설명회를 서둘러 마쳤습니다. 광주시는 추후에 다시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와 부산 지역에 모여 파업을 벌였던 화물연대가 지역별로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오늘 기아차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 시장 발전 방안은 기업의 이윤만 보장하는 계약안이라며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에 반발해서 전체 화물의 이동을 막는 지역별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지부는 조합원 2,900여 명 가운데 90%가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불량 차선 분리대 12억 원어치를 광주와 전남도로 58곳에 설치한 혐의로 제조업자 61살 A씨 등 3명을 입건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시군 교통시설물 담당 공무원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